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작년 여름쯤에 한번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 꾸준히 이제 댓글이 달리면서 네, 이런저런 반응들을 보여주시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다른 사주 방송에서도 했었나 봐요. 그 손예진 씨랑 현빈 씨의 궁합을. 근데 제가 제일 긍정적으로, 제 이름 모르겠어요.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이제 다른 방송 보신 분들이 제가 그나마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리플을 달아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음양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로맨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문제로 들어가시는 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남녀 간의 어떤 연애나 이런 걸 별로 관심은 없는데, 제가 착각했던 게, 저는 이제 뭐 부부의 세계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런 거는 관심은 없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사랑이라는 게 이 정말 인문학의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사랑을. 그래서 알랭드 보통도 강의를 들어보면은 사랑을 사람들이 너무 로맨스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사랑에 실패를 한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사랑은 정말 쇼펜하우어인가 누가 얘기했더라? 예,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각설하고. 제가 이제 작년에 칠판 강의가 아니라 이제 그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제가 방송을 이제 말을 하고 거기 이제 편집으로 갖다 붙이느라고 사실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어요. 현빈 씨하고 손예진 씨 궁합을 할 때. 그래도 저는 막 두 분이 나쁘다라는 쪽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두 사람의 사랑을 단지 명리에서의 궁합으로 이 사람들이 사랑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게 제 가장 큰 생각이고, 그리고 이 궁합이라는 거는 결국 지지에서의 글자들의 합이 맞는다는 걸 보는 건데요. 그거는 현실에서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같은 공간에서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보는 거는 결혼해서 이 사람들이 20, 30년간 무리 없이 한 공간에서 생활을 같이 하느냐, 그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결혼이 사랑의 어떤 지속시켜가는 그거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자체의 그 생명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저도 생명체를 생물로 보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는 사랑의 무덤이 맞는 얘기 같아요. 저는 사랑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그렇게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무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음양을 공부할수록 더 든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만나고 깨짐을 반복해야 살아있는 거지, 하나를 가두려고 너는 여기에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 너는 움직이지 마. 물론 결혼해서 잘 사는 커플들도 있죠. 그 두 사람은 그 나름의, 두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를 봐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편집도 너무 엉성하고, 그러니까 편집이 엉성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 하고 싶은 말을 뒷받칠 만한 어떤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저의 옛날 방송을 보기가 참 쑥스러운데,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리플도 남겨주셔서. 자, 사실 사랑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남자는 양, 여자는 음으로 태어나서 음은 양을 필요로 하고 양은 음을 필요로 하고, 그게 결국 그 과정에서 나란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사랑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뭐 로맨스도 생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맨스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군다나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단지 이 두 사람이 하는 사랑을 소위 사회에서 얘기하는 궁합으로 보시면 너무 편파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그거를 증명해 보여드리겠고요. 사실 여기서 제가 손예진 씨와 현빈이 씨가 뭐 이래서 잘 맞는다고 해서 이 두 분이 결혼해서 3, 40년 롱런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중에 와서 두 분이 깨졌다고 해서 저한테 와서 댓글로 깨졌잖아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궁합을 볼 때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물론 말씀드려요. 두 분은 사랑은 평생 연인처럼 지낼 수 있지만 한 집에서 살기는 조금 피곤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선택해라. 안정된 삶, 안정된 관계를 원하냐, 오누이처럼. 아니면 치고 좀 싸우더라도 연인처럼 지내기를 바라냐.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소울메이트,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의 반쪽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소울메이트가 뭐 동성일 수도 있고, 저는 궁합을 꼭 남녀지간에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동성 커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동성 안에도 분명히 음양이 있어요. 어느 쪽이 음을 담당하고 어느 쪽이 양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소울메이트, 평생의 사랑, love of my life죠. 그런 사랑을 찾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고, 에휴, 뭐 사랑이 있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예,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가치관이 어느 쪽이냐인데, 제가 생각하는 남녀 간의 사랑은 이 정, 기, 신,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사람이 사실은, 오래 함께, 또는 뭐 저는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소울메이트고 평생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기신에서 이제 우리가 사주에서 천간하고 지지하고 지장간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천간은 뭐 너 간목이냐 아니면 신금이냐 할 때 이 하늘의 기운. 예. 그리고 지지는 땅. 현실 상황에서 이 사람의 현실 상황이 되는 게 지지고, 지장간은 이 지지 속에 숨은 하늘의 기운이에요. 이렇게 제가 가로를 해놨어요. 이 세 가지를 저는 정기신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저는 이 정기신을 이거를 하니까 맞아서 제가 이제 갖다 붙인 거라, 이 정이라는 건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예요. 화학적인 케미, 예, 케미가 맞는다 할 때, 아니, 남녀 간이 사랑을 하는데 어떤 신체적인 스킨십이 없이 그 사랑이 가능할까요? 뭐 플라토닉 러브라고 얘기하지만 그 플라토닉 러브도 러브일 수는 있는데 완전한 러브의 그거는 아닌 거, 부분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육체적인 사랑만 생각하는 것도 부분적인 사랑이고, 반대로 정신적인 사랑이 고귀한 게 아니에요. 정신만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플라토닉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좀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속궁합이에요. 그래서 지장간의 합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기라는 거는 현실 상황에서의 육합, 이 지지의, 그게 이제 뭐 육합으로 맞느냐 삼합으로 되냐 하는 할 때에 현실에서 얼마나 이 두 사람이 함께 뭔가를 도모했을 때 서로 시너지가 나느냐인데, 뭐 취미가 같거나 아니면 기는 마음이에요. 뜻이 통하거나, 하트의 의미니까 제가 볼 때 취미가 같거나 뭔가 생각하는 게 비슷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기. 뭐 결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 했을 때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선천적으로 열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막 돈을 추구하는 사람을 좋아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거고요. 이 이제 신이라는 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정신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기하고 신하고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걸 정신에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걸로 봐요. 어떤 서로 간에 강한 결속력인데, 그게 단순하게 우린 취미가 같아요, 뭘 좋아해요, 이상해. 이거를 플라토닉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속궁합. 그 다음에 현실에서의 어떤 행동. 나는 산책 좋아하는데 나는 싫어해. 뭐, 그렇지만 둘이 비슷하게 여행 가는 거 좋아하면 서로 맞죠. 근데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서로 정신적인 어떤 합이 안 되는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나는 철학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무슨 부동산을 좋아하네 이런 것처럼 이게 안 맞아 버리면,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이 천간의 합은요, 그리고 이제 그 천간은 어떤 타고난 어떤 이 사람의 그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런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이게 합이 되거나 또는 사주에 내 것을 딴 사람이 갖고 있거나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정기신이에요. 그래서 정만 맞는 사람은 인간 보면 보통은 정하고 기까지 가는 커플들은 많아요.
이 신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정만 맞고 다른 게 안 되면 오래 못 가고, 정은 안 맞는데 기가 맞는다 그러면은 이제 뭐 부부 생활은 오래 하는데 이제 이게 뭔가 남녀 간의 어떤 열정은 없죠. 보통의 커플들이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단순히 천간 합의됐다고 제가 신이 맞는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 이게 현빈 씨 사주고요. 이게 손예진 씨 사주인데, 현빈 씨는 사실 사주를 좀 아시는 분들이 현빈 씨 사주를 보면 이기적이신 분이에요. 아, 현빈 씨가 죄송합니다. 네. 자기의 기운이 강한 신월에 태어난 신금이고요. 그리고 여기 편인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상관이에요. 상관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상관을 끼고 있으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에게 그렇게 물론 로맨틱하기는 해요. 어떤 뭐 재미는 좀 있고 하지만 상관이라는 게 관을 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관이라는 건 나의 규칙성, 습관 이런 거거든요. 틀에 박힌 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한 여자를 오래 만날 때 이 여자분이 본인의 어떤 너무 지루하고 식상한 어떤 그게 돼버리면 새로운 걸 추구할 수 있는 예, 그런 기질인 거죠. 뭐 현빈 씨를 제가 여기에서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상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연예인을 하시는 거죠. 순간순간 변하는 그 역할에 몰입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에는 타고나신 거예요. 예. 대부분의 연예인분들이 결혼이 늦어지시는 게 이런 상관이 많아서 딱 관이라는 가정을 꾸리는 그 답답함을 느끼시는 사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손예진 씨에 비해서, 그러니까 손예진 씨, 그러니까 두 분 다 상관인데 손예진 씨는 여기 식신을 갖고 계시죠. 여기에. 그래서 식신은 조금, 그리고 지금 대운도 식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신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있어서 조금 안정되고 지속되고, 여자 상관은 사실 지지의 상관은 식신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잘 챙겨줘요. 이 남자 자리에 상관을 갖고 있잖아요. 남편 자리에 자식을 갖고 있어요. 남자를, 자기가 만나는 남자를 아이처럼 자기 자식처럼 케어할 수 있는 특징이고, 남자는 약간 달라요, 여자랑. 근데 편인이나 상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외로움을 많이 타요. 외로움을 많이 타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남자를 보고 손예진 씨가 약간의 뭐랄까 모성애가 발휘되는 그런 어떤 두 분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잘 보세요. 신금에게 간목은 정제예요. 아, 나랑 맞는 여자다, 내 여자다. 간목에게 신금은 정관이에요. 아, 나의 어떤 내 남자다. 이런 기본적인 거. 근데 문제는 이 신금의 기운을 손예진 씨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빈 씨의 어떤 심리 상태, 현빈 씨의 그거를 본인도 이 기운을 본인 스스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현빈 씨가. 왜냐하면 이 기운을 본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보면은 여기 보세요. 천간 갑기 합이 돼요. 천간 합이에요. 손예진 씨의 간목이 현빈 씨의 기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천간합.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지장간에 갑기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면에서 둘이가 천간의 합, 천간에서의 어떤 합인데, 그게 지장간에서도 합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속궁합이라면 어떤 육체적인 관계만 생각하시지만, 정신이 안 맞는 사람이 육체만 잘 맞는다고 그게 과연 진짜 속궁합일까요? 저는 인간이 정신적인 존재라는 데 상당한 어떤 그걸 하기 때문에, 단지 육체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아니, 뭐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해요. 사람의 유형마다. 하지만 이왕이면 이 속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정신적인 것도 잘 맞으면 저는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합이 지장간에도 있고요. 여기 임정합이 또 있습니다. 이 임정합은 남녀 간의 어떤 애정에 관련된 합인 거죠. 임수가 남자의 어떤 정액을 상징하면 정화는 여자의 자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또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네. 제발 표면적인 것만 너무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지장간의 합이 두 개가 있으면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손예진 씨한테는 추고의 귀문, 원진 귀문이 있죠. 그러니까 손예진 씨가 의외로 속 안에는 내적 갈등이나 감정적인 예민함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빈 씨의 대운에 축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대운하고도 이렇게 추구가 되죠. 귀문으로 서로 연결이 되면요. 싸우더라도 어떤 끊어내지 못하는 끈끈한 뭔가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귀문관설이나 원진을 갖고 옛날에는 이거를 안 좋게 보였던 이유가 한 번 결혼하면 이혼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여질 때잖아요. 근데 이 귀문은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기본적인 궁합보다 귀문이나 원진으로 엮인 커플들의 그 궁합을 되게 많이 연구해서 그 오묘한 어떤 끌림을 알아요. 서로 함께 있으면 너무 편해요. 근데 싸우기도 잘 싸워요. 하지만 그 싸움이 그 두 사람을 다시 끌어당기게 하는 어떤 힘. 근데 그게 너무 팽팽하게 싸움이 돼버리면 이제 그걸 끝나는데 하여튼 묘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유유 형살로 묶였어요. 자, 현실에서의 형살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40이니까 여기에서 여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제 일주를 사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빨리 결혼을 하셨으면 유유 형살, 축술 형으로 되게 답답한 형국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살아도 유유 형은 서로 치고받고 해서 상처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의리로 사는 관계도 돼요. 이런 형살이 있는 것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보통 궁합 보시는 분들이 두 분의 관계를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20대 연애 하셨으면 이혼을 하셨겠죠. 네. 그거는 뭐 저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주가 손예진 씨처럼 이게 있고, 근데 이분이 좀 관이 지금, 관살 혼잡이면 늦게 해라 이렇게 되고, 지금 현빈 씨도 관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을 찾는 시기가 조금 늦게 오는 거죠. 두 분의 시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시주는. 어쨌든 그 유유형과 축술형이 있어서 만약 일찍 결혼을 했으면 두 분이 깝깝했겠다. 깝깝함을 못 견뎌서 이혼을 했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이분의 나이대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장 간의 숨은 어떤 그런 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지금 제일 별로인 거는 여기서 유축, 이합, 사회합, 육합도 아니고 요게 하나 있어요. 월. 예. 그러니까 육합 자체 우리가 보통 궁합 보면은 육합으로 보는데 육합은 없어요. 육합은 없어요. 육합의 개념이 뭐냐면 두 개의 글자가 만나서 아예 한쪽으로 편승이 돼버리던가 아니면은 두 개가 만나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의 단점은 뭔지 아세요? 개개인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한쪽으로 아예 흡수돼 버리거나 아니면 변해서 새로운 거 되거나. 그 얘기는 결혼을 하면 누가 한 명한테 져주거나 아예 니네 둘 다 내세우지 말고 새로운 걸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드는 건 나쁘지는 않죠. 두 사람이 새로운 걸 추구해 나가는 거. 근데 한 명이 한쪽한테 져줘야 결혼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두 분은 육합은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이 형살로 묶이고 네, 추구 기분이 있어서 사실은 올해가 신축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찍으면서 이 두 분이 올해 왜냐면 저기 그 손예진 씨한테 추구가 하나 더 네네네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분이 관이 많으셔서 상당히 어떤 본인의 책임감이나 지금도 사화가 들어서 사유축으로 금국으로 이 관이라는 거는 나를 통제하는 능력이고 어떤 이런 강한 의지를 하는 기운인데 이 추고가 왔을 때 본인한테 추고가 있는데 또 와서 추고의 귀문에 했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귀문을 가장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분처럼 연기를 해서 그 어떤 에너지를 연기 쪽으로 승화시키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지 않을 경우에 이런 귀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그 배우자나 만나는 분들에게 이런 감정적인 걸 하다가 다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어쨌든 넘기시면 내년에는 두 분이 네, 결혼을 할 수가 있는 해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올해가 관건이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궁합을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잘 사냐 마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어떤 합의 기운이 두 분 사이에 있어서 그거를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 각자 자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연애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달리 각자 일 열심히 하고 장가 볼 때 서로 시너지가 나서 좋은 그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귀문이나 아니면 이런 형세의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두 분만 있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의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연애해서 결혼을 전제로 하고 결혼해서 만나고 할 때는 약간은 뭐랄까요? 너무 상대방에게 많은 거를 바란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고 제가 준비했던 거 준비했던 어떤 내용하고는 조금 빗나갈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현빈 씨, 손예진 씨의 사주가 좋다, 나쁘다의 측면,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백년해로 하겠다라는 측면에 저는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올해를 잘 넘기시면, 내년에는 두 분이 결혼하실 수도 있겠다. 하지만 두 분의 앞으로의 운대를 보니까 조금은 하시지만, 네. 이런 어떤 형살이나 이런 게 두 분을 더 어떻게 생각하면 이 형이요. 뭐냐면 두 사람은 답답해요. 묶여 있어서.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싫어도 못 헤어지고 올가매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정 때문이든 상황 때문이든. 근데 이게 이제 형살이니까 갇혀있다 살이다 그거 하지만 남녀 간에 제가 궁합을 봤을 때 이런 아무것도 형살도 없고 원진 기문도 없고 합은 있는데 서로 안 끌려요. 예. 그리고 어떤 묶어주는 어떤 매개도 없고. 그럴 경우 이 두 사람을 과연 좋다고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참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이라는 게 사랑 자체가 신비롭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랑도 음양오행의 어떤 끌림으로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성격만큼 사랑의 종류는 다양해요. 본인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뭐 사회적으로 저건 이건 그 두 사람이 사랑하면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박수 받는 그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성소수자들의 사랑이든 아니면은 그건 사랑이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 끌리는 거, 맞는 게 있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타인에게 그렇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누가 궁합을 보고 좋은 궁합, 좋아요, 나빠요라고 그렇게 단답형의 답으로 내는 질문을 하시면 저는 사실 좀 곤란스럽더라고요. 세상 모든 게 장단점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러고 저런 측면에 저런데 궁합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궁합을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린 손현빈 씨하고 손예진 씨의 궁합은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에 어떤 둘이 느끼는 어떤 결속력은 저는 상당히 강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애정이고 연애 측면에 있어서는요. 근데 가정을 이루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